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선발 투수가 항상 중요하지만 요 또 참 이런 선수들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예. 자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네.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추린 거는 뭐였냐면 저는 퓨처스에 나온 기아 투수들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유독 너무 오래 안 나오는 선수들이 네. 있어요. 그 선수들을 좀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박건식 감독님이랑 통화해서 이 부분 여쭤보고 나서 일단 담배부터 하나 폈던 자 참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수 선수는 그래도 최근까지 퓨처스에서 던지고 네. 있었어요. 퓨처스 말미에 이제 합류를 해서 그 처음에 이제 재활군에서 시작해서 3군 찍고 이제 2군까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 지난달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상무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의욕적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 말씀으로는 완전히 나갔다가 이제 다시 잡혔다. 다시 잡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구속이나 구위나 뭐 제구나 한참 안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 1군에서 쓰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즌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언제 올릴 수 있을까 이걸 또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좋아진 건 확실하고 근데 언제쯤 1군에 볼 수 있겠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설명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완전히 멘탈이 나갔었대요. 감독님 말씀으로는. 사람이니까 뭐. 네. 다음은 심동섭 선수. 사실은 임기준, 심동섭 이 선수들이 승리조 불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임기준 선수는 진짜 각성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심동섭 선수가 참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일단 어깨에 다시 이제 통증이 좀 발생을 해서 올 시즌은 뭐 더 이상 던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심동섭 선수는 지금 이제 군대가 걸려 있어서 차 있죠. 91년생이어서 이제 만 27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상무는 일단 안 되고 경찰도 뭐 올해 안 뽑느니 많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네. 리그 참여로 그래서 이제 이 군대 때문에 조금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역 아니면 공익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심동섭 선수가 이미 공익 판정이 해당되는 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공익으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궁금한 게 왜 경찰청이나 상부 단어가 박항식 감독님에게 나오는지 좀 그걸 궁금해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4급이어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 신청하면서 갔잖아요. 그럼 4급이어도 현역 갈 수 있어요. 지원하면. 경찰청도 갈 수 있어요? 그, 상무나? 상무경찰청도 현역이잖아요. 네. 3급까지 가는 거잖아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군대 동기 중에 4급 받았는데 지발로 온 놈이 있었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집에 너무 가난해서 입 하나 줄이려고 왔다고 그래서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4급이 무조건 현역이 안 된다라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원해서 그 상무 그 현역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야구 선수 입장에서 공익을 하는 것보다 상무나 경찰에서 뛰는 게 좀 낫긴 하죠. 어쨌든 실전을 뛸 수 있는 데다가 관리도 그렇고 공익이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차하면 가는 선수들 나오거든요. 그래 스스로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들어. 여러분들 방학 때 돼서 이제 예전에 공부했을 때 생각해보면 독서실 끊고 내 스스로 공부해야지. 야자 타임 이렇게 가서 공부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니까 앉아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라도 들여다 보게는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차원으로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군대 때문에 조금 그리고 올 시즌 또 올해 실적이 또 없다 보니까 상무 경찰에 뭐 더 지원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할까요?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상무 들어가기가 거의 고시 이제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상무 있어요. 막 터집니다. 이제 경찰 안 뽑으면 지옥이에요. 거기 지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채팅창에 그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예전에 최영우 선수 같은 이제 케이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아쉽다 그런 채팅을 봤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상무 가기 전에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거기에서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각 구단별로 군대 로테이션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엄청 많이 보내놨잖아요. 그럼요. 잘 보내놨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다음엔 차명진. 예, 뭐 그렇게 재활군에 있더니 지금 3군으로 올라왔고요. 그 박현식 감독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몸만 좀 더 살아나면 145 던질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140 한 3 나온대요. 그 실존하는 선수냐라는 네. 채팅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종종 올라올 때가 네. 있거든요. 전 이 표현이 좀 와닿았어요. 143을 때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보시기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공이 괜찮아 보였나 봐요. 143을 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순조롭다고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긴 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착착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제 3군에서 공 던지면서 이제 몸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더 살아나고 몸 상태가 좀 더 올라오면 구속은 145 뭐 이상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폼도 좋고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도 하죠. 뭐 어쨌든 보여줘야지 슬슬. 아프지 않으면 쓸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 제일 호평을 받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다음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예. 곽정철 선수는 이제 여기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대요. 제가 이제 저기 유배 갔던 시절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자카르타. 예. 그래서 유배 간 사이에 수술을 해갖고 한 보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재활군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언제 되니 많이 뭐 이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 16시즌 초반에 시범 경기 말미에 찾아낸 마무리 투수였는데 그 혈행장애 이후로 또 어깨 수술까지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겠죠. 자, 김유신 선수가 사실 올 시즌 퓨처스에서 정말 잘 던지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퓨처스에서는 뭐 아까 댓글 올라갔는데 폭격 수준으로 잘 던지고 있죠. 네. 잘 던지고 있고 이제 뭐 이군 중이랑 갑자기 말이 안 나오냐. 구단에서는 이제 군대를 좀 빨리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보관을 세운 것 같아요. 그거 반가운 소식이네. 그래서 군대를 빨리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경찰이 안 뽑니 많이 이래가지고 이제 상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상무가 아까 말씀드린 좀 박 터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 아다리 안 맞으면 내년 한 1년 정도 더 있다 보낼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멀쩡하게 공 잘 던지고 있고, 그래서 뭐 시즌 내에 한번 이번에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합격 아닌가 봐 하시는데 뭐 지원하면 뭐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경찰로 가던 그 티오가 확 빠지면서 다 일로 몰리면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좋을 게 없죠. 선수들 입장에서. 그래도 요 정도 선이면 갈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퓨처스에 요 정도 던진 투수, 그리고 젊은 선수들 중에 꽤 괜찮은 선수는 사실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갔다 와서 또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심창민 선수는 1순위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네요. 우리 팀 선수는 아닙니다. 이게 박지현 선수도 참 이게 돌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참 이게. 박지훈 선수랑 정영훈 선수 같이 이제 둘 다 이제 어깨가 안 좋아서 둘 다 이제 재활군에 있는데 어깨를 좀 갈아 끼울 수 없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본인도 감독님께서도 이 정말 할 수 있으면 갈아 끼우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답답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자꾸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그 뭐 아시겠지만 윤성민 선수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돌아오기까지. 어깨가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건데 조금 박지훈 선수 예전에 투구폼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호쾌하게 잘 던졌던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아쉽고요.
경찰청은 정부에서 이제 의무경찰 폐지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경찰청 야구단에 대한 요거는 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이슈고 예. 그러니까 이미 단계를 밟고 있었어요. 밟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폐지가 2020년 목표였나 원래. 네.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뒤로 밀린 건데. LG 트윈스의 모 선수 사태가 아니더라도 네. 폐지를 하는 각이었어요. 원래. 네. 원래. 왜냐하면 의경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의경 없어서 어떻게 경찰을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원래도 없을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뭔가 촉발된 네.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이상하게 조금. 예. 솔직히. 뭐 의경 가 있는 사람들은 복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면 이제 전역을 하면 끝인 거고. 예. 그 정용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좀 선발로도 뛰고 좀 괜찮았는데 작년에 알토란 같이 해줬는데 올해도 좀 좋지 않다. 좀 많이 좀 답답하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는 예. 뭐 시즌 내 보기는 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차명진 선수의 소식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취재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남아있는 내용들은 선발 로테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네. 이제 기아 타이거즈 역시 신인 2차 지명을 다 했습니다. 2차 1라운드 홍원빈 선수부터 장지수, 이태규, 이제 나용기 투수까지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소개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유민상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서동욱, 황대인, 백용환, 노관현 선수에 대해서 또 이제 5위 싸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펜 연투가 좀 이어지면서 팬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취재한 내용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또. 참 하여간 야구 얘기하다 보면 원래 털다 보면 털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의 선발 투수입니다. 예. 뭐 이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정해졌고 임창용 대 보니하고 보니하 투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니하는 하루 당겨서 나옵니다. 그렇죠. 4일 휴식 뒤에 이제 왜냐하면 삼성 입장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기아 타이거즈한테 뭐 혹여라도 2연패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시즌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어차피 지금 뭔가 새로운 투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패틴이든 전상현이든 어차피 그래서 이제 임창용 선수에게 하루라도 휴식을 더 주고 수요일 날 피칭을 하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이미 12시에 났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 나의 기대였구나. 임창용을 그대로 냈습니다. 심지어 발표가 되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와서 저도 봤습니다. 통산 1000경기 18일 선발 등판하면 응? 이렇게 됐어요. 내일 기사 쓰다가 18일 날 선발로 등판하면 1000경기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지고 아 내일 임창용이구나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한미일 프로야구 한국, 미국, 일본 미국은 많지는 않 6경기였나? 몇 개면 안 되죠. 그래서 염다님도 우선 속개품 고맙습니다. 그 합쳐서 이제 내일 나오게 되면 1000경기를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2이닝 던지게 되면 1700이닝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 프로야구에서 1700이닝. 그러니까 저 전상현이 나온다는 거야, 못 나온다는 거야. 다들 뭐 된다고 했다가 무산됐다고 했다가 뭐 저만큼 궁금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로테이션을 이제 예측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측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측을 하자면 이제 임창용 선수가 나오고 수요일은 전상현 선수한테 선발 기회가 가지 않을까. 패틴이 아닌. 네, 패틴은 김희태 감독님이 대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그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거면 거의 안 쓰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봤을 땐.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패틴이 좀 안 좋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잖아요. 농맨으로 썼을 때 활용도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상현에게 선발 기회가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내일 타이밍이 아닐까, 내일 모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전상현 선수는 퓨처스에서 계속 선발 로테를 돌던 예. 선수여서 그럼요. 선발 로테 들어오는 거 뭐 투구수나 뭐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갖다 붙일 때 패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수요일 경기를 버티고 나면 그리고 이제 제 다른 담당 팀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삼성이 처음 보는 투수한테 좀 약하긴 합니다. 그거는 기아 타이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두루두루 생각했을 때는 뭐 전상현이랑 카드가 마냥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6월 달부터 좀 패틴을 교체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제 기사도 보고 그러면은 조기현 단장님이 미국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기현 단장님이 왜 갔겠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그리고 현장에 요청이 있으면 바꿔주겠다라는 워딩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은. 근데 실제로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리고 우선은 네. 조기현 단장님이 미국에 갔다라는 네. 거는 현장에서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뭐 단장들 차원에서 어디 움직일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면 갔는데 마땅한 놈이 없어서 그냥 왔든지. 헤일은 어떻게 헤일은 한화가 계속 공들인 건가? 헤일은 어떻게였더라? 계속 어쨌든 이게 리스트에 있었다고 좀 하던데. 이게 외국인 선수 풀이 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 풀이 빠내서 구단끼리 경쟁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듀브런트도 이제 퇴출돼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네. 계속 리스트에 있던 네. 선수였어요. 네. 갔는데 괜찮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더니 여기서 뭐 찔러서 우리가 안 됐다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봤는데 맞다는 놈이 없어서 그냥 왔다 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거랑은 별개로 갔다 온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씨 그렇긴 하네. 아무튼 뭔가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워딩이 나오고 이제 아니었으니까 좀 팬들이 아쉬워하죠. 그때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취재가 좀 되게 어려운 게 오늘 월요일 날 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요?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네. 투스코치님이 네. 연락을 받지 않는다. 잘 아시겠지만 전화를 드려도 그것은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제 조금 확답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다. 전화로 하는데 나갑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김기태 감독님이? 그때 수원에서 한번 그러셨죠? 자 일요일 투수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전망스럽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표가 붙어 있는데 지금 순서대로 나오면은 기아 타이거스는 내일은 어차피 임창용 선수고 전상현 선수가 수요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목요일 임기영은 거의 확정이죠. 금요일 양현종, 토요일 헥터. 일요일도 사실 일요일이 문제예요. 좀 이제 삼삼한 게 그러니까 창룡이 형님이 2번 들어가야 돼 일주일에.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가 화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전상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주 2번 등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 다른 누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누가 될래나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한세혁밖에 없어요. 김유신이 어떻습니까? 뭐 김유신 나쁘지 않죠. 쓴다면. 근데 우천 취소가 만약에 목요일 날 되면은 여러 가지로 기아 타이거스는 좀 빡빡한 일정이지만 물론 어차피 기아 야구는 계속 돼요. 잔여 경기 일정이 오늘 나왔죠. 볼 것도 없어요. 기아 타이거스 팬들 그냥 매일 야구해요. 시즌 끝날 때까지 볼 것도 없어요. 누구랑 붙는지만 보면 돼요. 양현종 선수가 요대로 가면은 화일을 한 번도 안 나오게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 하나 반가운 소식. 근데 뒤로 날짜가 하나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화일이 한번 붙을 수가 있는데 물론 양현종 선수가 또 뒤로 가니까 역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비 오는 게 나쁘진 않은데 뭐 비가 와야 오는 거니까요. 그럼 맞아요. 이 나라 기상청을 뭐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진짜 절대 기태형이 글이 쓸 일이 없음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확실해. 양현종 선수를 그렇게 쓰는 거는
뒤로 지금 롯데를 당기진 않아요. 김기태 감독이. 네. 면밀하게 보세요. 롯데를 당기진 않아요. 땡겨 쓰는 거는 뭐 거의 뭐 잘 안 하시는. 휴식을 안 줄 뿐이죠. 네, 휴식을 안 줄 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좀 잘 좀 돼야 되는데. 안 다치고 해야 돼. 안 선발이 다치고. 버텨줘야 뒤를 볼 수 있는데 선발이 조금 그 지난 11경기에도 선발이 좀 해주는 날은 거의 다 이겼죠. 아, 그리고 네. 외국인 선발 때 네. 제일 두렵잖아. 네. 기아 타이거 그러니까요. 팬들은. 그래도 핵통 어제 밥값은 했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가 네. 가능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 저는 불펜에 있는 투수 좀 선발로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바뀌든지. 맞아, 하늘에게 맡기는 수밖에. 목요일날 비 오면 저는 이거 괜찮다. 기아 타이거즈에게 목요일날 비 온다면. 자, 기분 좋은 얘기, 희망찬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뭐 이미 미리 1차 지명을 한 지역, 1차 지명을 한 이제 김기훈 선수, 갸기훈으로 많이 네. 김기훈 선수가 이미 아우 또 그 진행. 18세 청소년이하고 가기 괜찮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뽑혔고 에피소드부터 혹시 좀 있나요? 제가 이제 현장에 없어가지고 아, 예. 예. 이날이 제가 그 사경을 헤매고 자발로 응급실을 갔다 온 그날이어서 아이고, 네. 저희 현장에 없어갖고 이제 그 뭐 속속들이 뭐 잘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홍원빈이 1라운드 10순위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예. 네. 홍원빈이 물론 이제 1차 지명에서는 다 지명이 안 받았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하드웨어가 좋고 공이 일단 괜찮다고 봤거든요. 저는 덕수부터 던지는 거 봤을 때. 근데 의외로 많이 밀렸더라고요. 의외로 송명기도 의외로 밀렸어요. 이게 앞쪽에서 야수를 많이 이제 채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선수들 몇몇을 다 확인은 못하고 왔는데 대신에 이제 박형식 감독님께 전체적인 컨셉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궁금해. 네, 그러니까 박형식 감독님이 구단에 좀 목소리를 내신 것 같아요. 145 이상 던지는 놈, 그대로 말씀해. 145 이상 던지는 놈, 키 190 이상인 놈, 투수. 네. 팬들이 네. 예상을 했거든. 하드웨어 덕후가 누가 있다. 네. 누가 하드웨어 덕후가 있다. 네. 키 크고 공 빠른 놈, 투수는. 그리고 저기 타자는 덩치 큰 놈. 아, 이건 저희가 쓴 거라 약간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홍원빈 우투수입니다. 우투수. 네. 네. 그래가지고 박식 감독님이 저기 조현 단장님한테 팬들의 예상이 맞았어. 145 이상 키 190 타자는 몸뚱이 큰 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몸땡이 네. 큰 놈. 덩치 큰 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조현 감독님이 내가 잘못 썼어요. 내가 네. 오타를 냈어. 홍원빈은 우투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그렇게 다 뽑고 나서 조현 단장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끝나고 이제 뭐 술 한잔 하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조현 단장님이 넌지시 술 한잔 하면서 요거 하는 대로 다 뽑았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홍원빈 195에 103kg, 장지수 179에 83, 장지수는 좀 작아요. 대신 공이 빨라요. 이태규 188에 73, 양승철 193에 108, 오선우 186에 91, 박수용 190에 100, 김민수 180에 87. 프로필만 이것만 키랑 몸무게만 하는데 덩치들이 예상이 돼. 네. 김민수 188에 87, 김창용 181에 80, 이호연 185에 66. 여기 조금 말랐네. 거기는 좀 말랐고요. 나용기 195에 98.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이 그랬어요. 작년에 삼성이 탁 치고 피지컬을 뽑았거든요. 작년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기아가 이제 다 피지컬만 보고 어쨌든 기술과 색인을 가르치면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슬램덩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덕규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를 크게 할 수는 없다. 기술은 가르쳐줄 수 있어도. 제가 예전에 그거 들은 거는 있는데 이제 전에 들은 거라 헌병을 뽑을 때 무조건 키 큰 사람만 우선 뽑는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네. 그 뭐 어리버리 까더라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건 가르치면 된다고. 네. 키는 키울 수 없지 않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피지컬이 되는 뭐 그렇게 뽑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기현 단장님이 요구한 대로 다 뽑았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박규신 감독님이 이 아들 못 키우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쨌든 이제 투수 쪽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제 이게 좀 다른 팀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필요한데 피지컬이 좋고 재능이 있어야 시간 공을 들였을 때 이제 잘 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기아 2군에 퓨처스에 빠른 공을 던진 투수가 거의 없대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그 진짜 맞는 이야기. 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네. SK랑 경기를 하는데 SK는 올라오는 놈마다 147, 152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야 뭐. 네. SK랑 하는데 올라오는 놈마다 145, 147, 152 나오더라. 우리는 138, 140. 그러니까 회전력도 회전력인데 네. 우선 구속이 좀 나와야죠. 너무 답답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컨셉을 잡고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드웨어 되고 피지컬 되는 애 뽑았으니까 키우는 건 이제 뒷일이죠. 뒷일인데 약간 팬들은 그것도 걱정해요. 네. 언제 이 팀에서 구속을 뭐 제구를 잡아준 역사가 있냐 하면서 약간 걱정은 해요. 네. 네. 그래도 소위 말하는 와일드싱은 괜찮아요. 와일드싱이라고 하죠. 막 재고 안 돼도 막 탁탁탁 던지면서 막 굽고 예전에 팍팍 던지고 막. 엄정욱 투수의 네, 인상. 뭐 차라리 표현을 그런 맞서는. 투수가 이제 왔을 때 그걸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그게 차라리 낫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컨셉은 구속 몸땡이 딱 두 개였던 걸로 그렇게 해서 그의 기준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혔습니다. 아니 저는 컨셉을 확실하게 가져갔다는 게 그건 너무 좋은 것 좋은 같아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좋은 거예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또 하드웨어 우선은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럼요. 장타 능력 네. 그런 그러니까 게 1, 2, 3, 4, 5 컨셉이니까 쭉쭉쭉 최근에 나- 흐름이니까. 1라운드 순위 쭉쭉 빠지면서 송명기 빠지고 김창평 빠지고 다 빠지고 딱 보니까 홍영기가 딱 나왔더라고요. 1라운드 10순위에. 근데 기아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순위가 제일 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수들을. 그러다 보니까 홍원빈이 오히려 10순위까지 떨어진 게 좀 오히려 더 반가운 면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야수도 이제 우타 위주로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투 좌타가 너무 많아서 그 감독님 표현을 빌리자면 삐쩍 마른 우투 좌타가 너무 많아서 네, 삐쩍 마른 우투 좌타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덩치 있는 우타 위주로 좀 뽑아 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묘하게 그 타팀으로 간 선수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피처스에서 경기하는데 상대가 좌투수가 나와도 바꿀 우타자가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조금 이번 신인 드래프트 뽑을 때도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애들로 좀 뽑아 달라고. SK 이제. 봐봐 너무 예.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컨셉을 잡고 뽑은 케이스여서 아마 좀 한때는 좌타자가 없었죠. 맞아 이 팀에 예. 좌타 예. 전통적으로 좌타가 예. 그렇게 별로 없는 팀이 세상 좌타 귀했던 팀인데 이제는 뭐 우타가 물론 우타 부족은 10개보다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유독 기아에 이제 우투 좌타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 컨셉은 구속, 덩치, 오른손 이렇게 컨셉 잡고 뽑았어요. 마음에 듭니다. 예, 그렇게 뽑았. 이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장지수 말씀하셨던 분인데 제가 다음번 방송할 때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도자 장지수 선수는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기아 타이거즈 보도자료를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다부진 체격을 지닌 장지수는 역시 우완 투수래. 역시 우완 투수로 최고 150km 초반대 빠른 공을 던지며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고 운동신경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이걸 기대하고 뽑았대요. 이걸 기대하고 뽑았대요. 역시 우완 투수로라는 게 묘하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재미있네. 이제 앞 1라운드가 홈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장지수는 키가 좀 작은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뭐랄까 근육을 좀 키우고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들면 키가 작아도 뭐 대성할 수 있는 선수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럼 뭐 크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잘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무대에서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96년도 두산의 2차 7라운드 6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선수입니다. 김원섭 선수예요. 예, 그리고 그 선수는 10년 가까이 1군 무대에 제대로 출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트레이드 돼 왔어요. 예. 잘 모르죠? 이동수 선수랑 트레이드 됐더라고요. 저도 봐서 알았어요, 이번에. 네. 중고 신인왕했던 이동수. 그 최하위로 지명됐던 선수가 FA를 기아 타이거즈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전력 분석원으로 있는데 함덕주 선수도 2차 5라운드인가 그래요. 네. 네, 원주고 출신에.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혹은 3라운드까지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맞아요. 네. 뒷라운드에서 터지는 선수 되게 찾으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나용기 투수가 진짜 든든하게 또 해줄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네. 홍현호 감독님이 지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호령 얘기하려고 그래도 딱 말씀하시네. 김호령 있고 류승현 올 시즌. 네. 차차 이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 이제 세대 교체 중심이 돼야겠죠. 네.